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이제 처음 이제 오늘 새로운 유형을 때 가지고 또 강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한 5분 동안 했었는데 NG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말 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EBS 할 때도 그래서 항상 바꿔서 얘기했는데 내가 깜빡하는 바람에 내가 올해 환갑이거든. 그게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깜빡하는 바람에 저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마치 처음 찍는 것처럼 아주 싱싱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세게 해서 내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새롭게 적용되는 유형의 듣기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유형 친구 간의 대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은 실제 배양 듣기의 경우는 유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 가지예요. 똑같아. 그런데 첫 번째가 친구 간의 대화, 두 번째가 어떤 주제와 관련된 앵떼거뷰, 세 번째가 흡복다주였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시험 주최 기관에서 내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듣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녹음된 몇 개의 자료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몇 개의 녹음된 자료라는 그 부분이 첫 번째 유형인 친구 간의 대화는 새로운 유형에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 인터뷰, 앵떼거뷰 하는 것도 안 달라져요. 문제는 뭐냐면 최신 시험 문제들의 경향을 보면 듣기에서 세 번째 유형이 흡복다주가 주로 나왔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 흡복다주 대신에 앵떼거뷰가 나와요. 즉, 앵떼거뷰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조금 길고 하나는 좀 짧고요. 과연 왜 그럴까? 이건 내가 이제 쭉 관찰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흡복다주는 사실 이 듣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듣기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해 영역에서도 흡복다주가 있잖아요. 기사를 보고 푸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같아. 그래서 구술 영역과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술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앵떼거뷰 듣기거든. 그래서 이 두 개가 앵떼거뷰가 오히려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흡복다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앵떼거뷰 두 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부는 여러 가지 하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같이 생각을 해 보셔라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먼저 실제 시험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첫 번째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20에서 30초 동안 읽게 돼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쭉 읽되 하나하나 해설하다 보면 1번 유형 하다 보면 첫 번째 듣기가 나올 거야. 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눈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선택지니까 다 주어졌어요. 단어들이. 표현과.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선택지 중에 내가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있으면 그 문제는 첫 번째 듣기를 하면서 풀어서는 안 돼요. 왜?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빼두고 확실하게 아는 것들만 먼저 첫 번째 듣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읽을 때 파비앙은 뭐 때문에 프랑스에 갔다. 1번은 파비앙이 프랑스에 간 목적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2번은 파비앙은 스타즈 랭귀스틱 어학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자기의 이 파비앙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고 세 번째는 파비앙이 어학 연수를 하면서 갖고 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네 번째, 파비앙이 어떤 것을 좋아했느냐, 파비앙의 기호도와 관련된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파비앙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목록이 지금 나와 있고요. 6번은 이사벨이 파비앙에게 뭐 할 것을 제안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이 대충만 봤는데도 30초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 읽을 때는 해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으면서 풀을 문제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시험처럼 내 걸 다 듣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모르는 건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 해설을 들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첫 번째 포메 에쿠트 듣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포메 에쿠트 들어보세요. Exercice 1. Salut Fabien, où étais-tu pendant les vacances? Salut Isabelle, j'étais en France pour faire un stage linguistique. Tu as déjà appris le français au lycée? Mais non, c'était la première fois que j'apprenais cette langue. Je voulais l'apprendre depuis longtemps et j'ai décidé d'y aller pendant ces vacances. Ah bon? Alors c'était comment? C'était plutôt bien. Je l'ai apprise pendant 1 mois, mais la prononciation n'est pas facile, n'est-ce pas? À vrai dire, la grammaire était surtout compliquée pour moi. Heureusement, le professeur l'a bien expliqué. Tu t'es fait beaucoup d'amis? Oui, comme on n'avait pas de cours le week-end, j'ai beaucoup voyagé avec eux. Et puis, j'ai goûté plein de plats régionaux qui étaient délicieux. Alors tu as fait un voyage magnifique. Oui, mais malheureusement, j'ai perdu mon téléphone portable pendant le voyage. Ce n'est pas vrai! Qu'est-ce qui s'est passé? Mes amis et moi avons pris un train de nuit pour aller en Italie. J'ai dormi en laissant mon portable sous mon oreiller et quand je me suis réveillé le lendemain, il n'était plus là. Oh là là! Tu as déclaré le vol à la police? J'ai parlé à l'employé du chemin de fer, mais c'était impossible de récupérer mon portable. Désolée. Moi aussi, j'ai voyagé l'année dernière et j'ai perdu mon sac à dos à l'auberge de jeunesse. En tout cas, lors d'un voyage, il faut faire bien attention à ses effets personnels. Tu as raison. À propos, es-tu libre ce samedi? J'ai acheté un petit cadeau pour toi et je vais te le donner. C'est vrai? Merci. Tu es gentil. Un nouveau restaurant vient d'ouvrir dans mon quartier. Je t'invite à un dîner. Qu'est-ce que tu en penses? D'accord. Alors, appelle-moi. 자,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듣기 해보니까 어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놓치죠.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그 뒤에 내용들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듣기 하는 동안에 남들은 열심히 문제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창밖 보면서 딴 생각하게 된다고. 등록금이 얼만데, 응시료가 얼만데.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내가 설사 놓쳤다 할지라도 그 다음 거에 집중하는, 힘들어요. 말은 쉽지만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응시료 때문에.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한 전체 텍스트는 물론 여러분 자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1번, 파비앙은 에탈렌 프랑스. 왜 프랑스에 갔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apprendre la langue,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rencontrer ses amis français, 프랑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voyager pendant les vacances, 바캉스, 휴가 또는 방학 동안 여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텍스트 한번 보세요. 이사벨이 먼저 얘기해요. Salut Fabien. 안녕 파비앙. Où étais-tu pendant les vacances? 바캉스 때 너 어디 있었니? 물어봤어요. 파비앙이 Salut Isabelle. J'étais en France pour faire un stage linguistique. 어학 연수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었대요. 자, 텍스트를 에 있는 어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학 연수는 뭐야? 다시 말하면 언어를 배우는 게 어학 연수죠. 그래서 어휘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아가 정답이에요. 첫 번째 1번 문제가 당연히 앞에 대화체 앞에 나오는 문제가 해당돼요. 두 번째, 그 파비앙 아틸 뽕세 드송 스타즈 랭귀스틱, 자신의 어학 연수에 대해서 파비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일라 투베 비앙, 그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일라 투베 누일라,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일라 빠 엑스프리메 소노피뇽,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자, 여기 있는 이 세 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문제 실제 방식을 내가 그대로 딴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핏 뻥세 동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 쓸 때는 트루베 동사를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쓸 때는 트루베 동사를 훨씬 많이 써요. 이거는 그 사람들 쓰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학연수가 좋다고 생각한다, 형편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요. 자, 그렇다면 실제 답을 한번 봅시다. 세테 프리토 비앙, 괜찮았어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C'était la première fois que j'apprenais cette langue. 내가 이 언어를 배운 게 처음이야. 프랑스로 갔으니까 프랑스어겠죠. Je voulais l'apprendre depuis longtemps.
난 오래전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기 원했어. 그래서 j'ai décidé d'y aller. 그곳에 가기로 했어. 프랑스죠. 프랑스야. pendant ces vacances. 이번 바캉스 때 프랑스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 Ah bon? Alors, c'était comment? 어땠어? 왜 프랑스에 갔어요? faire son stage linguistique.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갔잖아. 그래서 어학연수 간 게 어땠냐 그랬더니 c'était plutôt bien. 비교적 괜찮았어.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그는 어학연수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유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l'un de ses problèmes, 그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되어 있죠. La grammaire française, 프랑스 문법, le cours de civilisation française, 프랑스 원래 civilisation 그러면 문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화 낄띠랑 같이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 문화 수업 이런 정도만 해석해도 돼요. La conversation en français,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conversation, 회화. 세 개 중에 어느 게 어려웠냐라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이사벨라, 줄라 프리즈. 나는 그걸 배웠어. 이사벨은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pendant un mois. 한 달 동안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mais la prononciation n'est pas facile, n'est-ce pas? 발음이 쉽지 않지? 안 그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파비앙이 à vrai dire, 솔직히 말하면 à vrai dire, la grammaire, 문법이 était surtout compliqué, 복잡했다는 얘기죠. pour moi, 문법이 나한테는 복잡했어. 어렵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어려운 게 뭐야? 문법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문법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grammaire française가 돼야 돼요. 오케이? heureusement, 다행히도 le professeur l'a bien expliqué. 선생님이 문법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뭐 문법상에 보나마나 이것도 게시판에 올라올 것 같은데 미리 설명을 해요. 직접 목적 보호가 복합 과거가 돼서 과거 분사 수일 때, 직접 목적 보호가 앞으로 나갔을 때, 직접 목적 보호가의 성과 수를 이 과거 분사가 일치시켜야 돼요. 라 그라메 문법이니까 여성이니까 을 붙인 거예요. 오케이? 이걸 여러분들이 문법상이에요. 자, 그다음 4번 한번 보세요. 파비앙이 아엠에 좋아했대요. 왜? 이미 어학연수를 끝내고 왔기 때문에 끝난 거야. 그래서 복합과거를 쓴 거예요. 아엠에. 파비앙은 좋아했었다. 뭐를? 레 흡바, 식사들, 레 모뉴먼, 기념물들, 라 gentillesse des autres étudiants, 다른 학생들의 친절함이에요. gentillesse. 자, 파비앙은 뭘 좋아했느냐라고 돼 있어요. 이사벨이 물어보죠. 띠떼페 복구담이, 자, 친구를 사귀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쓰느냐? 스페어담이라고 얘기해요. 친구를 사귀다야. 그게. 오케이? 너 친구 많이 사귀었어? Oui. Comme on n'avait pas de cours le week-end. 주말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j'ai beaucoup voyagé avec eux. 친구들과 여행을 많이 했어. Et puis, 그리고 j'ai goûté plein de plats régionaux. 지역 음식, 많은 지역 음식을 먹었어요. qui étaient délicieux. 맛있었던, 아주 맛있었던 많은 지역 음식들을 맛보았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뭐였어? 지금 보면 맛있는 거를 먹는 것이 좋았죠. 그래서 흑바가 났어요. 모뉴몽이나 다른 친구들의 친절함 가능해요. 당연히 프랑스에 갔으니까 모뉴몽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나한테 잘해줬겠지. 하지만 텍스트에는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 R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5번. quel objet, 어떤 물건을 파비앙이 잃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 친구 간의 이 듣기와 관련돼서 유형에서 첫 번째인 친구 간의 대화의 이런 내용은 어디 여행을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해야 돼요. 대화상에. 그게 불편했던 사람들의 어떤 불친절함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물건을 분실했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가 진행이 돼. 이 내용이 반드시 거의 포함이 돼요. 첫 번째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세요.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파비앙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봤으니까 여행 도중에 이 어학연수 기간에 뭘 분실한 거야. 사건이 터진 거죠.
Alors, tu as fait un voyage magnifique. 그럼 너 아주 멋진 여행을 했겠구나. 그때 파비앙이 oui, 응. 하지만 mais malheureusement, 불행히도 j'ai perdu mon téléphone portable.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pendant le voyage. 여행 동안. 여행 동안 휴대폰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냐는데 싹가도 등에 매는 가방, 아빠의 포토, 사진기, 텔레폰 포르타블,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텔레폰 포르타블 잃어버린 물건은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듣기기 때문이에요. 듣기기 때문에 그냥 내 귀에 oui, mais malheureusement j'ai perdu mon téléphone portable pendant le voyage 라고 휙 지나가면 어떤 물건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얼핏 떠오르지 않아요. 듣기기 때문에. 왜? 그 단어가 눈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걸 내기도 해요. 한두 문제는. 특히 어떤 명사와 관련된 것들은 물건을 지칭하는 명사들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휘를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왔던 것처럼 뭘 잃어버렸느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그냥 뽁따블이라고 일반적으로도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이제 뽁따블은 노트북도 뽁따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문제였다면 아마 어떻게 나왔겠어요? 사파로 나왔을 거예요. 이미지로. 그림으로 나왔다고. 근데 지금 객관식이고 이걸 내가 이미지로 내지 않은 이유는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찾아서 붙이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컴맹이지만 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저작권 다 걸리잖아, 사진들. 그래서 복잡해요. 근데 실제 그 앞으로 나올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살짝 저기 해보니까 이 듣기 요 문제에는 사파가 없고 이렇게 어휘가 주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거야.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6번. 이사벨은 파비앙에게 뭐를 제안했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얘기하는 거야. 프로포즈의 누구에게 드 동사원형 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하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장문을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사벨은 뭘 파비앙에게 제안했느냐? 앵비테 쉐젤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를 제안했다. 트라바이에 쉐젤 집에서 공부할 걸. 몽제 엉성블 오 레스토랑 식당에서 같이 먹을 거를 제안했다. 어느 거냐라는 거죠. 이건 물론 텍스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간의 대화로 진행되는 1번 듣기 1번 유형은 대부분 이래요. 안부 묻고 하다가 어떤 여행이든 뭐든 어떤 과정, 외국에서 겪었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뭔가를 제안을 해.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실까? 뭐 사진, 내가 찍은 사진들 줄게. 아니면, 야, 너 언제 시간 돼? 내가 너 주려고 선물 샀는데, 내가 그거 줄게. 이런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자벨이, 세브레 맥시 뒤에 정띠. 자, 뭔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세브레 맥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앞부분에 파비앙이 이사벨을 위해서 뭘 사온 거야, 선물을. 자, 고마워. 이런 뜻이에요. 텍스트 보면 앞부분이 나오죠. 맥시, 고마워. 뒤에 정띠, 친절하구나. Un nouveau restaurant vient d'ouvrir dans mon quartier. 우리 동네에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어. 주땡 윗 아디네. 저녁 식당에 내가 널 초대할게. 자, 여기까지 벌써 답이 나왔죠. 예, 뭐예요? 몽정 썽블 레스토랑 식당에서 같이 밥 먹을 것을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주땡 윗 아디네가 몽정 썽블 레스토랑이라고 같은 의미가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답을 찾으면 돼요. 깨스쿠티언 뻥스 어떻게 생각해? 파비앙이다 꺼알러 아벨마 좋지 나한테 전화해 라고 대화가 돼 있어요. 지금 이 대화체의 내용은 길이도 마찬가지고 구성 방식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와 거의 99%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설명을 듣고 이거를 풀면 안 돼요. 실제 시험을 생각하고 우리 지금 했던 방식으로 내 설명 이전에 첫 번째 듣기를 듣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 설명을 다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듣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듣기까지 하시고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듣기에서 풀었어. 근데
대강 듣기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속도도 빠르고 녹음 속도도. 그러면 딱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첫 번째 듣고 문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 50%는 내가 장담하는데 6문제 중에 3문제 정도밖에 못 맞출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문제는 어려워. 잘 안 들려. 그럼 좌절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듣기가 끝난 다음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다 듣고 요거 이제 내가 지금 끝나면서 두 번째 듣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듣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든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편한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이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듣고 나서 풀던 아니면 다 두 번째 듣고 나서 풀던 어쨌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두 번째 듣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꼼꼼하게 챙겨서 푸는 그런 방식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이제 휙 하고 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은 두 번째 듣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뵙도록 하고요. 두 번째 듣기로 넘어가시죠. Over. Exercice 1. Salut Fabien, où étais-tu pendant les vacances? Salut Isabelle, j'étais en France pour faire un stage linguistique. Tu as déjà appris le français au lycée? Mais non, c'était la première fois que j'apprenais cette langue. Je voulais l'apprendre depuis longtemps et j'ai décidé d'y aller pendant ces vacances. Ah bon? Alors c'était comment? C'était plutôt bien. Je l'ai apprise pendant 1 mois, mais la prononciation n'est pas facile, n'est-ce pas? À vrai dire, la grammaire était surtout compliquée pour moi. Heureusement, le professeur l'a bien expliqué. Tu t'es fait beaucoup d'amis? Oui, comme on n'avait pas de cours le week-end, j'ai beaucoup voyagé avec eux. Et puis, j'ai goûté plein de plats régionaux qui étaient délicieux. Alors tu as fait un voyage magnifique. Oui, mais malheureusement, j'ai perdu mon téléphone portable pendant le voyage. Ce n'est pas vrai. Qu'est-ce qui s'est passé? Mes amis et moi avons pris un train de nuit pour aller en Italie. J'ai dormi en laissant mon portable sous mon oreiller et quand je me suis réveillé le lendemain, il n'était plus là. Oh là là! Tu as déclaré le vol à la police? J'ai parlé à l'employé du chemin de fer, mais c'était impossible de récupérer mon portable. Désolée. Moi aussi, j'ai voyagé l'année dernière et j'ai perdu mon sac à dos à l'auberge de jeunesse. En tout cas, lors d'un voyage, il faut faire bien attention à ses effets personnels. Tu as raison. À propos, es-tu libre ce samedi? J'ai acheté un petit cadeau pour toi et je vais te le donner. C'est vrai? Merci. Tu es gentil. Un nouveau restaurant vient d'ouvrir dans mon quartier. Je t'invite à un dîner. Qu'est-ce que tu en penses? D'accord. Alors, appelle-moi.